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 시즌4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는데 해를 넘기면서 한계에 부딪힌 일부 소상공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대책도 없이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후 변론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이 청구한 이 헌법소원을 유튜브 법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최후 변론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변호사 두 분이 각각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다퉈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변호사님께서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데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두 변호사님과 함께 도대체 어떤 처분이고 또 어떤 위헌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새해를 맞아서 코로나19가 좀 떨어지는 한풀 꺾이는 그런 양상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또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아주 생활고가 크세요. 네. 지금 당최 가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점차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됐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측에서 이번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사님이 이제 박지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박 변호사님께서 이 청구인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이 기본권과 청구 취지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두 명인데요. 첫 번째는 PC방 업주, 네.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 업주입니다. 네. 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은 평등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구 취지는 이제 피청구인인 서울시가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이 집합 제한 조치를 비롯해서 각종 서울특별시 집합 제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그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위헌이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고시의 어떤 부분이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이 고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PC방은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영업 금지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장이랑 배달만 허용이 되는데 그 방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데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하면은 이제 코로나와 같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이 수용, 사용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제한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헌법에 대한 이 재산권 제한에 침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좀 핵심적인 것 같은데,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이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 유보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시의 이제 법적인 근거는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1항 2호입니다. 이제 읽어드리면 49조 1항 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흥행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이런 것들을 요금을 받고 대중한테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인 집회는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다.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의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음식점에 밥을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집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하고, 이거를 목적으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포함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집합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고, 저희가 음식점에
막 한꺼번에 여러 명이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고 뭐 PC방도 시간 정해서 한꺼번에 우르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집합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규정의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1항 2호를 들면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평등 원칙이 위반될 수가 있는데 예. 이 감염법 예방법 제70조에 보면은 이 49조에 제한하는 14개 중에서 몇 가지만 손실보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호, 즉 문제되는 2호에 대해서는 아까 흥행, 집행, 재래,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그 규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염병이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똑같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몇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 집합 제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예. 이거는 자의적으로 국가가 이제 자의적으로 다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이거와 가장 비슷한 게 10호가 있습니다.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의무를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제 어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고기나 수산물 따위를 잡거나 거두어 들이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업행위입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이제 청구인들은 폐업의 위기까지 오면서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줄기를 잡아보면은 법의 근거 없이 그 지나친 영업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 제한을 하더라도 다른 여타 법에서 보면은 법의 예를 보면은 손실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이 지나치게 영업 제한을 하고 있다. 법의 근거 없이 영업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심 변호사님께서는 원래는 서울시 측 대리를 하시는 걸 상정을 해서 검토를 네. 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데 전 한 가지 형식적인 부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역시 잡아내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네. 한다면 바로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소송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라서 행정소송은 다루기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중론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지금 박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영업 제한으로까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근거 규정이 있느냐는 또 사실은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막말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집합 안 해? 그럼 나는 한 사람씩만 받을게. 이걸 제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집합 금지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집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시간 주고 한 사람씩만 받겠다. 이 영업하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현행 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러니까 한 명으로 그게 장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합 제한 조치가 집합 금지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걸 갖고 이제 지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걸 갖고 근거 규정을 갖고 이제 고시에 따라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업이 이득이 나는 걸 떠나서 내가 한 명씩 받겠다고 해가지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있냐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처분 자체가 근거 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거라서 이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소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구조의 수단이 없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럼 사실 이거는 각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송의 이 부분은 제가 그 뒤에 질문도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소송의 말씀을. 형식의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네. 이제 소송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사실은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은 어떻든 간에 판단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게 뭐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에 대한 한결이 있을 수 한결에 있기 수 때문에 있다.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방송 보시는 그 소상공인 측에서 이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영업 제한의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이 관리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예. 근데 그게 바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냐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코로나 시국이 워낙 이제 중차대하다 보니까 예. 어떤 약간의 뭐 법률적인 흠결이나 아니면 약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형편이에요. 이것도 있고 뭐 집회에 관한 문제도 사실 약간 문제 제기할 부분도 있긴 하긴 한데, 그러니까 워낙 그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나 제정을 통해서 그걸 흠결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네. 그냥 이거는 지금 워낙 지금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예.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같아요. 뭐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로 같은 경우에도 제한인 경우에 보상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면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병원이 다른 그 환자들을 수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수용되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보상 규정이 있거든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전면적인 건 아니지 않냐. 어차피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인 한도 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침해가 돼야 사실은 보상 규정도 되고 이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수인 한도 내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제한은 일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네가 수인해야 될 정도의 한도 내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보상 규정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인 한도인데 개개인의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폐업하고 소상공인들 지금 다 생존권 그렇죠. 뭐 난리 그러니까 그런 나지 문제긴 않습니까?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관점에서 이걸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보상을 얼마나 해줄 거냐. 음.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예를 들면 지금 장사가 안 됐고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나 떨었다고 비교할 거냐. 예. 그다음에 제출했던 게 예를 들면 그게 뭐 특별히 진짜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기준인지 아니면 그냥 뭐 부풀린 건지 어떤 건지도 알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게 손실이 얼마큼 났다고 판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 코로나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매출 감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을 다 제외하고 코로나 때문만으로 이 영업 제한 조치 때문만으로 이게 지금 감소가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그거를 기준을 잡아서 그 금액을 산정할 거냐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해결한 방법은 뭐냐면 차라리 그냥 보상금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을 하자. 지원금.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업종은 얼마, 이런 업종은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지원금으로 들어가면 그냥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원해 줄게. 그 대신 뭐 이 업종은 얼마 이런 쪽으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지원이 대안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대신 이게 사실은 근데 원래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 말이 안 돼. 보상이 아니지 않냐. 법에 따르면 당연히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본당이 정당한 보상이냐 이게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보상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법에도 돼 있는 보상 규정이 있는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면서 이걸 우리는 적법해라고 주장하지는 못하는데 다만 예산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은 당분간은 지금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신 변호사님께서 지금 그 사건을 검토하신 결과 가장 큰 위헌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상 규정이 없다는 보상 거죠. 규정이 없다.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입법 부작위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입법 돼요. 부작위. 예.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 고시에 따른 처분에 대한 위헌성을 지금 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지금 뭐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정부에서 그 다 가이드라인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처분을 내리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시를 꼭 피청구인으로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에 보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그 일부 조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흥행, 집행, 세례, 그 밖에 집합을 제한하는 것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각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2.5단계를 할 때 다른 곳은 1.5단계, 뭐 예. 1단계를 하는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할 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 청구인들도 서울시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가 피청구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헌법소원 청구 내는 것은 그 네.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네, 네. 그런 고시를 결론이 대상으로 나겠네요. 하는 한 가지 네. 덧붙이자면 이게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침해의 직접성이라고 해서 어떤 것 때문에 지적으로 내가 침해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여러 사람의 집합 및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이거에 따라 지적으로 무슨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영업 제한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직접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이 서울시의 영업 제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직접 피해를 예. 보고 있는 근거가 예,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서 갖고선 고시 하고 때문에. 다만 이 근거 규정이 지금 고시의 근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 관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법원하고 현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법원의 이권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서울시가 그 피고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마찬가지 처분이니까요. 마찬가지다. 예, 예.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이 청군 측에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예, 예. 대표니까요? 예, 예. 지금 근데 지금 시장이 권한 대행으로 돼 있어서 권한대행, 예, 소송의 지금 피청구를 권한대행. 권한 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소송상 피고가 누구냐, 네, 또 네. 이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러면 법원 대신 헌재를 선택한 부분, 네. 구제기관으로 택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덧붙일 말씀 네네. 있으신가요? 원래 이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고시생 때 많이 외워서 아마 신 변호사님도 기억하실 건데 천공기 보건 변기 이게 있습니다. 뭔 병기요? 천공기 보건. 천공기 보건 변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청구인 적격, 권리 보호 이익,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 예. 그다음에 보충성, 권리 보호 이익, 그다음에 청구 기간의 준수 이렇게 해서 네, 천공기 보건 변기가 있는데 변호사는 변호사 강제주의 변을 지금 빠뜨렸는데 강제주의. 예, 변호사 강제주의. 예. 근데 이 고시 등이 이제 고시를 가지고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일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보충성이 요건이 흠결되니까 각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 고시의 경우에는 이 처분성을 인정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네. 처분은 어떤 의미냐면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반대로 일반적 추상적인 고시일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 보충성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 이 사건 심판 대상 고시가 과연 이제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 이제 개별적이라는 말은 관련자가 개별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 고시 등을 보면은 뭐 일반 음식점, PC방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업태만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누구 뭐 A PC방, B PC방, C PC방 이렇게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자가 개별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제 규율 대상이 구체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의 시간 그리고 영업의 형태 아까 그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거 뭐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거 이렇게 일정한 행위 기준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어 있는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 사건 심판 대상의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음. 이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 예. 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침해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처분성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은 좀 다른데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처분 자체는 개별적 수적 규율로서의 처분으로 보이긴 해요. 다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핵심은 사실은 그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입법 부작이에요. 입법 이거는 부작이에요. 처분성을 사실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렇죠. 보충성의 예외거든요. 입법 부작이 무조건 예, 예외. 입법 부작이. 그러니까 사실 제일 핵심은 뭐냐면 왜 제한을 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아마 지금 주전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입법 부작이 같다는
문제는요. 그렇군요. 결국 이거는 헌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라도 결국은 이게 법원에 닿을 수 없고 헌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분의 직접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충성에 대한 영향. 보충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보상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지 않은 것, 예. 그 행위가 이제 입법 부작위인데 예. 입법 부작위는 법원에서 다툴 수가 없으니까 예. 헌법재판소 가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관할 문제에서 나오는 예. 예. 관할 법원이냐 아니면 헌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자, 그렇다면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죠. 신 변호사님, 이 예. 청구의 이제 결정이 나오겠지요. 예, 뭐 예. 인용한다, 아니면 예.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예. 이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이게 원래 개별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이게 위헌법률 심판은 전체적인 거긴 하지만 이 헌법소원은 개별적이긴 한데 약간 예외가 있어요. 예. 이 헌법소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다투는 개별적으로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범 통제, 그러니까 뭐 고시라든가 법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판결이나 결정은 다 그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정의 효력이 뭐냐면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또 효력을 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고시는 위헌이 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고시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말이죠. 위헌이 된다는 거죠. 예. 결국 그걸 따르면 안 돼. 그런 뭐 그걸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예. 효력을 미치는 대세효가 생기는 겁니다. 대세효.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만약에 이 고시가 위헌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 고시는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이제 그 궁금한 게 생기게 되는데 청구는 안 했어요. 예, 예. 청구는 안 했고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들 다 이제 소상공인들도 동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해서 예. 시에서 하라니까 했습니다. 예. 일단 망했어요. 예.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예. 손해가 막심해요.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구제를 그건 할 수가 있지? 별도의 그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 소송이 헌법소원 소송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일종의 예를 들면 뭐 잘못한 게 뭐 그 입법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다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고시가 위헌성이 있는 건데 그 위헌성 있는 고시에 근거해서 그 손해를 입었으니 이제 뭐 따라서 손해를 입었으니 이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 예, 청구할 예. 수가 있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논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비슷한 그 행정 조례들 이게 자치구별로 각 도별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예. 찍고 강원도, 춘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고시를 내려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면 예. 그거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기속기 말씀하신 그렇게 되는 기속력이라고 해서 지자체나 뭐 국가기관 모든 거에 미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용이냐 아니면은 기각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네, 여파가 효과가 있을 엄청 수 크죠. 있겠네요. 전부 다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뭐 한 지자체에서 이게 위헌이 났으면 다른 곳 도시도 다 마찬가지. 어차피 동일한 데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걸 뭐 하나는 이거는 위헌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서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맞겠죠. 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박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같이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이거 만약에 그 인용 결정이 납니다. 뭐 서울시에 해당 고시는 뭐 위원님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입법 부작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약간 놓쳤는데 제가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글쎄 또 잡아내셨군요. 예. 네, 원래 감염병 예방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조 1항 4호에 이제 몇 개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대통령령,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 이 시행령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49조 1항 10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로, 물고기 못 잡았을 때 비용은 해당 어로를 통하여 제한 기간 또는 금지 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이게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이 부분을 명백한 입법 부작위라고 보기가 법률과 대통령령이 입법을 부작위한 거고 그 입법 부작위를 기초로 입법이 안 돼 있는 걸 기초로 고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시 자체의 위법성을 저희가
따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입법 부작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법 예방법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조차 우리 이효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면 네. 이제 위헌 결정이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이 미치니까 예.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위헌임을 확인해야 되니까 입법을 해야겠죠. 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을 만들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 절차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될 것 되는 같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뭐 법원의 주문처럼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얼마를 배상하라 이런 이런 건 것이 그런 건 없더라도 아니죠. 네. 예.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나오면 이제 그 규정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 기판력이 미치는지 기속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학설 같은 것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가장 큰 근거에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공공 필요 이 코로나라는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제한이 예. 됐는데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 법률로 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입법 부작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 법률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상을 바로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보상 규정을 만들고 그 나머지 절차에 의해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자기 거죠. 의무가 생긴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지금 헌법소원의 대상이 고시가 고시거든요. 위헌이냐만 사실은 네. 판단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그 근거가 보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그게 이제 근거가 돼서 이제 판단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고시 자체를 폐지해서 결과적으로 나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건 어떤 구체적인 권리 구제의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따져야 판단을 되는 거죠.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입법 부작위가 만약에 위헌이라면 당연히 그 뭐 국회로 하여금 그게 입법을 하게 할 의무가 발생하긴 하는 건데 이거의 대상은 단순히 그거예요. 그냥 이건 기사권 고시. 우리 소송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 개인의 권리 구제예요. 예. 그러니까 얘 나 지금 영업 못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예. 뭐냐면 지금 고시가 있어. 음. 그러니까 고시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고시를 폐지해 줘. 그럼 나 영업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이 아마 가능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만 그 고시의 내용을 갖고 고시에 담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기속력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게 어떻게 뭐 국회에 하여튼 뭐 이제 입법하게 된 의무를 부담하는 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없다는 게 문제제기가 되면 국회에서는 거기다 논의를 통해서 이제 입법을 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예. 대신 바로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고시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 손을 대야 되는 거는 감염병 관리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상 규제를 둬야 된다. 그렇죠. 모법에 기사권 있고 예, 기사권 고시에 있고 대한. 예, 있어야지만이 모법에도 있어야지 그걸 기존으로 아마 이제 음. 고시에도 이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질 텐데 예. 모법 자체에 지금 사실 그런 규정이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선 입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 피청구인이 왜 서울시가 되느냐, 정부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인데 결국 이제 입법 작용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예, 예. 국회에 대한 뭐 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헌 소송도 또뭐 그걸 따로 따로 해야 별도로 되는 해야 거죠.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니까 왜 위헌인 거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이제 그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걸 드는 거고요. 그렇군요. 평등권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 같은 부분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구제를 받으려면은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시에 대한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낼 수가 있었지 않을까요? 혈손이가 처분 같은 경우.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청구인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확인한 바도 아니고 또 대리를 맡고 있는 대리인들과도 또 이 취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또는 아주 객관적인 법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긴 한데 아마 그걸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예,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본안 청구를 했다. 예, 그 어차피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중지해 버린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한편 따라 이런 뭐 영업 제한 조치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영업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 때 피해가 사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집회처럼 하루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많으면 또 그것도 그 제한 뭐 그거를 뭐 효력을 정지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예. 나중에 발생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이게 아니다 이거 저기 뭐냐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발생한 손해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아마 가처분 들어가더라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아마 필요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그래서 있어요. 아마 이걸 아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염병 예방법은 손실보상 규정을 최소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입법 부작이고 그거에 기초한 고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시에 대한 위법 위헌성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건 이제 뭐 빨리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언제까지 뭐 판결을 내려라 이런 게 없긴 하잖아요. 예. 이제 헌재 결정을 내라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뭐 기간 같은 게 근데 하지만 지금 긴급성이 있잖아요. 지금 막 거리에서 나 살려달라 나도 살고 싶다라고 피켓을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뭐 헬스장 그 서초동 헬스장 선생님도 이제 택배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다 그냥 아무것도 구제받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네, 빨리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이제 좀 긴급하다 얘기를 할 수 있죠. 분명히 이 사건은. 근데 정부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계속 고시, 예. 현재 이제 긴급 상황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고심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러저러도 저러지 할지 못할 만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좀 고민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결과적인 공익과 사익을 이제 비교형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게 다 우월하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상 규정은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국회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무조건 이걸 풀어줘 버린다. 사실 그것도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랬다가 만약에 확 또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아, 유행하게 상황이 되면 야 또 이제 그 한때 그 법원에서 욕먹은 것처럼 헌재가 분명히 욕먹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쉽게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시 이제 행정기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물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국민의 그 안전하고 이제 생존권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참 고민들이 많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이 고시가 나올 때 정도가 한 1,000명만 이렇게 막 예, 예. 갈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는 400명대였고 오늘 또 500명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고시를 하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좀 이게 영업 업종 간의 어떤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는지 여부가 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뭐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나눌 만한 기준 명확한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그냥 다 제한하고 그랬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좀 덜했을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다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데 저기 버젓이 지금 옆에 보니까 다른 업종이랑 약간 비슷한 업종이 있는데 거기서 영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박탈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제한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비난받아도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고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물론 헌재에서 판단하고 법으로도 물론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외출 제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 게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왜 나를 못 가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저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논문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바이에른 주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시적 외출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나 만나게 해달라. 나 친구를 만나고 부모를 방문하고 시위에 참여하게 해달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뭐라고 났냐면 이 헌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과 생명을. 개인의 일시적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된다. 그러니까 너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줘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너 돌아다녀라고 했을 때 다시 코로나가 또 심해져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이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가처분을 인용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이 판결 이 독일 판례를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외출 제한이 생명 보호를 위해서 정당하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지금 침해받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봐야 되겠죠. 약간의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생명이랑 생존이랑 그렇죠. 두 개 다 그냥 난 살아가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이 사건 고시가 신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명백하지도 않고 법률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규정은 법률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성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위헌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법률을 뭐 개정을 하거나 그래서 보상 조치를 넣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에 이뭐 업종별 제한을 정확하게 뭐 누구 뭐 발레는 되고 뭐 태권도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또 뭐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여기 뭐 격렬하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러는데 그 기준하기 참 애매해서 그렇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태권도하고 발레 이건 학원이고 돌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돌봄 하긴 기능이 하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나오는 돌봄 거예요. 기능도 그 단순 비교할 건 또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든가 어디 이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불편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함의 정도에 그치는 거냐, 네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존권과 가리불이냐.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행 억울하고 있어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제한 자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단순히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생존권의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해서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조금은 그런 건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제한 조치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외에 뭐 단순한 불편한 정도면 사실 그건 수인한도 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게 얼마나 이런 고시라든가 이게 이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만 더 고민을 한 후에 뭐 어떤 걸 제한하고 어떤 걸 제한 안 할지를 조금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뭐 예를 제가 너도 뭐 물론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했긴 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네. 라는 것을 탁상 행정이라고 보통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냥 뭐 이거 뭐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격렬해 보여 그러니까 이건 제한하고 이거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좀 빼보자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 보고 나서 네. 제한하고 말 거를 결정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게 미치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덧붙이는 의견 또 말씀하시는 분 있으시죠? 따로 이제 코로나 위기 자체가 있는 건 심각하고 네. 국민을 위해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직접 이 사람이 아니면 문 닫아라 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댓글도 있거든요. 보면 네. 우리에겐 생존이다. 알겠습니다. 예. 저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불편함과 생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가슴에 확 닿네요. 저희가 너무 그 기본권을 어떤 면에서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거나 또 사치스럽게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자영업자들 빼고는 그러니까 원래 월급 생활을 하잖아요. 월급 받아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뭐 직장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요. 뭐 사실 코로나 걸려도 뭐 유급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해요. 어차피 나는 불편하긴 하지만 급여에 받아서 생존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예. 대신 다만 혹시 내가 걸려가지고 생명을 잃을까? 야, 얘들 돌아다닌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편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이제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할 수가 없는 없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이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네. 쉽게 뭐 이제 막말로 하면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영업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난 지금 어겨서라도 난 지금 뭐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다 하면서도 영업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표시하는 건데 그걸 단순히 그냥 저 왜 이렇게 지 생각만 하고 왜 이렇게 안 지키려고 왜 그러다 네.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거리 한번 나가 보시면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에 정겹게 불을 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뭐 골목가게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닫은 것도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처럼 더
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을 일상을 가장 바꿔놓은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가장 큰 후유증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웃을 우리에게서 뺏어간다는 것, 네.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촉법소년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국부적 견지에서 도와줘야 된다, 후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어렵게 삶을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께 국가가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테일하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분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모든 하지만 사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조금 더 노력을 힘을 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뭐 디베이트는 안 됐습니다. 찬반 쪽으로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깊게 들어간 분석은 또 없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농협. 예, 네. 아주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제에 대한 토론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번에 촉법소년 토론 시청자 배심원 의견을 좀 아,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요. 폐지하자는 부분들이 많죠. 조금 더 우세를 예, 했어요. 예. 일단은 이제 최고영님께서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력이나 습득력 등의 지적 능력이나 신체적인 발달도 예전에 비해 매우 높고 빠르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면 오히려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이 강화돼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라고 아주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루비킴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을 성인이냐 아니냐를 따져 하는 건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더 고려한 것 아닐까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인이든 아니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갖고 가야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가해자는 두 발을 뻗고 자는 세상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론도 있었습니다. 스누피님, 나쁘게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만들어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교화돼 올바른 사회구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촉법소년제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귀중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 40분,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두고두고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